한 번 보면 취업 생각, 두 번 보면 취업 문터, 세 번 보면 취업 성공, 취업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이 시간에는요, 직장인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해결까지 드리는 네. 직장인 생존법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맞아요, 상은 씨. 네. 우리가 직장을 흔히 전쟁터, 정글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리얼 생존 비법, 직장인 생존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해결사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인재개발원의 정영기 실장, 그리고 CS 솔루션의 김민경 팀장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이제 네.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좀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선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고민 사연 한 가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우님께서 보내신 사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자, 직장 생활 3년째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5년째 근무 중인 분인데 직원 대부분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 한 직원도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만뒀고 그 자리에 제가 일하게 됐습니다. 일할 땐 완벽주의자인데 대화를 시작하면 일방적으로 1시간은 기본이고 2-3시간 혼자 떠듭니다. 본인 의견에 반대라도 하게 되면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상사와의 대화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내고 싶은데 꼭 참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요요요. 네. 정말 뭐 참. 사연을 듣기만 해도 답답함이 예. 밀려와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직장 상사하고 이 대화 자체가 참 힘든 경우입니다. 자, 네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상사님? 아이고. 예, 상사님이시니까. 예. 네. 네, 이런 상사들은 대부분 그 앞에서 직접 그 반대를 하면 바로 화를 냅니다. 특히 이럴 경우는 더 화를 내기 때문에 절대 바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시간을 두고 그 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상사와 개인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그 면담 시간에 최대한 부드럽게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도리어 상사가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대놓고 이제 네.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 뒤로 이제 모셔놓고 조심스럽게 말씀해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예. 김미영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우선 정영기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저도 공감하고요. 직장 상사에는 사실 여러 가지의 성향의 상사가 있죠. 특히 이처럼 강한 성향의 상사를 대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급한 성격 또는 화를 내는 성격, 강압적인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사실 사람의 성향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상하의 구조의 관계에서는 사실 나의 상사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일단 하급자인 내가 그 성향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러한 강한 성향의 상사의 대화에서는 맞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질문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특성을 가진 상사는 본인 의견에 반대를 하면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우선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난 뒤에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따로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사적으로 말씀을 좀 두 분이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민경 팀장님은 현재 지금 재직 중이시고 네. 회사를 바꿔본 적도 없으시고 네. 예,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요. 그런 점 어떻게 잘 해주세요. 예, 본인은 어떻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그 네. 상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말을 안 한다고 오히려 조금 답답해 하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그냥 조금 힘들어 보여도 말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너 뭐 힘든 거 있지 않냐? 말을 좀 해봐라. 예.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너무 좋은 상사의 경우셨던 거고 이제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지만 기회를 안 만들어 주시면 저도 힘들어지고 또 상사분도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본인이 요청을 하거나 또는 상사분께서 이끌어 주시면 조금 면담을 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겠죠. 저 김민경 팀장 밑에 후배들한테 좀 그런 대화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워낙 잘해주니까 저에게 불만이 많이 없는지 저에게 네. 요청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또 저도 듣고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힘든 거 있으면 말해라고 많이 했나 다시 되돌아보게 되네요. 네. 재건님, 예. 사심 방송 이제 아니요, 저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네, 궁금해서요. 질문이 이쪽으로 계속 몰리는데요. 예. 제가 실장님께 또 뭘 하나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가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냥 사표를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좀 회사를 옮기는 건 좋은 방법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사 때문에 회사를 옮기는 건 별로 건장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 보면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아, 더 안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네요. 네. 남극장에서. 아유. 제가 아는 그 네네. 직장 생활 잘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를 만나면은 한 그 몇 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지낸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는 직장 상사를 만나면은 막 날아다니죠. 예. 대기업의 경우는 보통 그 인사이동 때문에 그 2, 3년 정도만 꾹 참으면 됩니다. 보면은 어디를 가나 그 이런 상사 그럼 고달픈 상사는 있게 마련입니다. 극복해야지 피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영기 실장은 지금 현재 상사시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상사이신데 굉장히 좋은 상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예, 저는 좋은 상사로 저는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네. 제가 원래가 본인이 그렇잖아요. 자기인데 물어보면 항상 자기 좋은 상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하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모르죠. 예, 청문회 분위기로 또 나가시네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이쪽은 또. 예. 네. 자, 왜냐면요. 자, 네. 여쭤본 이유.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고 근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네,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꼴보기 싫은 상사 1위는요. 네. 민정욱님의 사연처럼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상사.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무능력한 상사, 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상사. 자, 요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또 아부하는 상사도 있네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직장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을 결심한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정말 이 속병까지 생기게 되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까 잠시 저희가 의견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잠깐만요. 사실 상훈 씨는 이렇게, 근데 네. 혹시 파트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어요? 파트너 때문에 혹시? 네, 이렇게 대놓고는 제가 좀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나중에 쪽지로 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쪽지로까지. 네, 근데 이제 직장 상사 때문에 예. 스트레스 받은 경험들이 직접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예. 정영희 실장부터 어떻습니까? 네. 예, 당연히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떤 케이스요? 예, 첫째 케이스는 직장 상사가 제가 뭘 잘못했는데 바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꼭 뒤에서 저를 흉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네. 제일 기분 나쁜 게 제 동료나 특히 부하 직원까지 있을 때 제 뒷담화를 깔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 비방용으로 잠시 그러니까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정영희 시장이 네네. 뭘 잘못했어요. 네. 근데 여기 바로 앞에서 이렇게 왜 그랬어? 이러지 않고 뒤에서 왜 저래?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요. 뭐 이런 그것도 얘기. 후배 앞에서 그러면 예. 되게 기분 나쁘죠. 뒷담화를.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네. 그 직장 상사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직원 앞에서는 자기가 다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그 윗분 앞에 가서는 자기는 살짝 빠지고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김민경 팀장은 어때요? 예, 말씀해주신 거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요. 뒤에서 말을 하는 경우도 기분 나쁘지만 사실 나하고 다른 어떤 동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 나에게 좀 꾸지람을 하거나 하면 또 조금 인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저도 이제 친구들끼리 들어보면 다른 이제 직장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좀 받기보다는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당연히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 모두가 같지 않다. 나와 상대방이 좀 다름을 인정을 하고 나도 좀 먼저 배려를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상사 노릇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상훈 씨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요. 뒤에서 뭐라고 해도 안 되고 네.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해도 또 창피하고 그러니까 네. 딱 불러내서 그냥 단둘이만 이렇게 독대하듯이 그렇게 혼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정영희 실장 우리 직장생활 20년 차 됐잖아요. 예, 와, 네. 오래되셨네요. 네. 예, 자 직장 상사이신데 본인은 또 어떤 상사이며 그리고 상사들은 왜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예, 네. 제 스타일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푸는 스타일인데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직원들을 괴롭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보통의 대부분의 직장 상사가 이럴 겁니다. 직장 후배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직장 후배가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빤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경우는 직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내용은 아는데 빤한 거짓말을 해서 이리저리 피하는 경우 요거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한번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경험자처럼 얘기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맞대요. 경험자죠. 예, 네. 맞대요. 자, 예. 근데요, 사실은 반대로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이제 상사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예, 그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인격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은 사건이 굉장히 커집니다. 인격적인 부분이요. 예. 네. 김민경 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격적으로. 예. 예, 당연히 제가 부하 직원으로서 저의 인격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상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근데 오늘의 사연에서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말씀 나온 그 직장 상사의 경우는 강한 성향의 상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모든 상사에게 공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이런 상사에게 반기를 들거나 어떤 반대 의견을 너무 이렇게 극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아무리 상사라고 하더라도 뭐 어진 상사라도 또는 조금 성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상사의 자리에 올랐다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선배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서도 대우를 해야 하지만 특히 또 이런 직급 사회에서는 직급에 따라 더욱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상사에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존중의 자세를 갖춰준다면 상사들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하 직원을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어떻게 김민경 팀장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예, 그럼요.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카톡 한번 볼까요? 네. 어떤 글들이 또 올라와 있을까요? 네. 자. 사사건건 간섭하는 과장님 때문에 괴롭습니다. 네, 예. 이것도 또 직장 상사 때문에 예, 괴로운 저희들이 건데요. 과장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힘내시기 자, 면접할 바랍니다. 때마다 실수를 해서요. 면접의 기술 알려주세요. 네. 예. 이건 또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늘 술자리를 만드는 직장 상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재밌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혹시 네. 정영기 실장이 그러시진 않으시죠? 아니, 저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했던 경험을 제가 한번 잠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 네, 저 같은 경우가 저는 사실은 이때 보면 끝까지 남는 사람 스타일이고 제 다른 직원들 이야기를 제가 바로 이야기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하는 거 보면은 12시 넘어가면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12시요? 예. 신데렐라처럼. 네. 그러고는 그 다음날 그런 자기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부분 2시나 3시까지 마시는 그 직장 상사들은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찍힐까 싶어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데 도망가도 별 탈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그걸 네. 꼭 기억해가지고 그때 빠진 사람들 지적하는 그 상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타격해서. 너 어제 몇 시에 갔지? 너 어제 2시 32분 21초에 갔지?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하세요. 얘기하시는 분 있다니까요. 네, 예. 네. 네. 어떻게 돼요? 이런 상사인데는 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하면 사고를 칩니다. 근데 어떡해요? 사고를 치는데 그냥 치면 좀 안 되고 네. 직장 동료들하고 짜고 예. 막판에 한번 싸움을 해버립니다. 네. 그거 한 몇 번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직장 상사는 분명히 이런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회식은 1차로 끝이다. 혹은 앞으로 회식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음 회식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네, 우리 회사 상사분들 갑자기 후배들이 싸우면 의심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예. 대단한 극약 처방인데요. 네. 네. 자, 우리 김민경 팀장. 어떠세요? 김민경 팀장은 이렇게 정말 나는 막 가고 싶은데 술자리 주변 분위기들 때문에 못 가고 막 그런 적 있죠. 어때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조금 오래 남아있는 편이라, 예, 저는 딱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저는 막차 시간이 딱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해두고 이제 조금 있다가 가는 편인데요.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방법도 좋은 방법들이고, 사실 제가 이제 본 방법 중에서는 상사분이 이렇게 너무 이제 술을 많이 계속 마시자고 하고 오래 있다 보니 직장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상사분을 이제 대응한 다음에 빨리 지치게 해서 자리를 이제 파괴하는 경우를 좀 보았는데요. 네. 만약 근데 그런 경우를 맨날 거듭하다 보면은 모든 직원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는 회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면 함께 생각을 좀 공유한 뒤에 해결책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예전에 비해 요즘에는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동료들과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고 이제 2차는 가지 않고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는 등의 문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누구 한 명이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명이 조금 제안을 해서 제의를 한다면 좀 더 좋은 회식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정말 많은 글들이 카톡으로 네.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동갑내기 직장 상사
대화가 껄끄럽습니다. 껄끄럽습니다. 이래, 맞아요. 힘듭니다. 저도 이런 적이 라고 있었어요. 했었는데요.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갑인데 상사면. 네, 이런 경우 있죠. 예, 그 나이는 그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나이와 관계없이 상사는 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그 나이가 좀 비록 어리더라도 깍듯하게 대합니다. 그럴 경우 그 상사가 그 부하 직원,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을 챙겨주면 고맙고, 그거 아니면 나이를 깨끗이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네.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려면은 나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우리 사은 씨가 저보다 이제 방송을 하신 선배인데 저보다 어려가지고 저를 그렇게. 제가 어리다는 거 꼭 밝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상사에게 복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직장인이 꼽은 소신복수 1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소신복수. 맞춰보세요. 예, 소신복수. 김민경 팀장님. 예, 이건 절대로 저희 경험담이 아닙니다. 예, 절대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 예, 문자가 오면 이렇게 조금 뒤늦게 답장을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어요. 예, 절대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네네. 네, 실장님. 저는 그 못 들은 척 해버립니다. 아, 그냥 못 듣는 척? 안 하면. 소신복수. 아니, 그 살짝 그 뭐 가는 기가 멀은 것처럼 해가지고 예. 그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라고. 저 못 듣는 척 할게요. 네. 네. 자, 근데요, 이 소신복수 1위 주사를 해오셨잖아요. 바로 연락 오면 씹기였다고 합니다. 네. 거의 비슷한 것 연락 같아요. 오면 그렇죠? 씹기. 예, 예, 다들 그래요?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인사 안 하기, 뭐 예. 은근슬쩍 반말하기 이거 예.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회식 때 바가지 씌우기. 아, 정말 소심하시네요. 예, 이런 게 다 네. 소신복수로 꼽혔던 이야기들인데. 회식 때 바가지 이거 괜찮다. 저도 예전에 네. 해봤어요. 네네. 좀 얄미운 선배 형이 있어가지고 형 오늘 간단하게 드시죠? 네. 팔보채랑 난자한스랑 이렇게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한 5, 6만 원 나왔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예. 네, 정말 이런 거는 안 하시게 생겼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예, 저는 그 상사가 그 개인적으로 저희인데 그 부탁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 한참 지난 후에 그런 적 들은 적 없다고 발뺌을 살짝 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셨군요. 네. 네. 김 팀장님께서는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자를 좀 답장을 늦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1위로 뽑힌 그 연락 오면 씹기는 아예 안 해버리기에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친한 친구들이야 내가 만약에 문자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씹었다 이러면 친구들이 얘가 뭐 좀 바빴나 보다 이해를 해주지만 진짜 이런 조금 직장 상사들이 했을 때 안 하게 되면 오히려 티가 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꼬박꼬박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두 분의 말씀 네. 잘 들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네.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네. 한 분씩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상사에게 정성 어린 그 감사의 편지와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감사할 만한 건수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편지로 꼭 그 감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 그 큰 일보다는 작은 일, 특히 그 직장 상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직장 상사는 그때 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사소하다고 생각한 일에 직원이 감사하게 되면은 그 직원인데 굉장히 잘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김민경 팀장님. 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직장 생활에서 사실 상사가 없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이죠.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에서는 상사가 당연히 있기 마련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상사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빠져서 생활하기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안 맞을 때는 그것을 내가 좀 먼저 맞춰보거나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물론 이제 정영기 실장님처럼 많이 경력이 쌓인 지금 경우는 아니지만 나중에 본인이 부하 직원이었다가 나중에 상사가 되고 나면 그 상사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부하 직원일 경우에 좀 더 잘하면 나중에 내가 상사가 됐을 때도 그런 좋은 후배들과 일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정영기 실장이 우리 김민경 팀장 때를 생각해 보시고 김민경 팀장이 정영기 실장 때를 한번 본인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두 분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두 분간이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